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라는 말, 그게 이제 삼각함수라는 말로 이제 바뀔 거예요.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인지를 하면 왜 맨 처음에 일반 각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각비라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다 배우긴 했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삼각비를 배울 때는 반드시 어떤 도형에서만 관찰했었지? 그치? 직각삼각형에서만 관찰했었단 말이야. 자, 당연히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뭐 길이를 뭐 A, B, C라고 할까요?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할게.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지 현재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A분의 C, 그죠? 빗변분의 뭐 높이 이런 느낌이었고, 코사인 세타는 지우야? 탄젠트 세타는요? 오케이, 밑변분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외울 때 그렇지 필기체 S, 그 다음에 여기는 뭐 C, 여기는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요 각 세타는 무조건 90도보다 작은 무슨 각, 예각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했었지. 뭐 사인 180도라는 건 어떻게 삼각형 그려 막 그렇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 요 사인이라는 걸 90도까지만이 아니라 뭐 180도, 200도 같은 좀 큰 각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일단 각도를 이제 우리는 360도까지 알지만 이제 그걸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일단 각도부터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각도가 충분히 공부가 되면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예각이 아니라 둔각 또는 심지어 400도 뭐 이런 이상한 거에 대해서까지 정의할 수 있게끔 약속, 정의를 다시 할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학교 때 뿐이고, 오늘 공부한 다음부터는 코사인 x의 정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요 하는 새끼는 바로 대가리 쪼개야 됩니다. 당연히 알 거야. 뭐 선행하신 분 또는 브릿지 때 복습하신 분, 코사인 x의 정의는 딱 세 글자로 말하면 무슨 좌표야? x좌표. y좌표는 사인. 탄젠트는 뭐죠?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도부터 얘기를 해보자. 일반각이라는 얘기. 이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나요? 각도의 정의가 뭐야? 각이란 도형의 정의가 뭐야? 뭐 이거요 말고 다 적어놨으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내가 항상 이상한 거 물어보니 두 반직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형, 그거를 각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이라는 걸 읽을 때 약속. 자, 당연히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될 거니까 어떤 기준선을 하나 잡을 거야. 요거를 이제 시작되는 선, 시초선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 하나가 더 있다고 쳤을 때 요게 움직이는 바늘 이라 해가지고 동경이라는 말을 쓸 거야. 움직이는 바늘. 자, 그러니까 이제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움직이는 바늘이 마치 시계바늘처럼 빙글빙글빙글 돌 수 있다 뭐 이런 상태야. 자, 그럴 때 그냥 이건 우리끼리 약속인데요. 각을 읽는 방향을 우리 사분면도 1, 2, 3, 4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읽잖아. 그지? 그 방향에 맞추어서 각도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도를 플러스 양의 각 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게 되면 이것은 의 각이다 라고 읽기로 하자. 즉 각을 읽는 방향을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이란 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30도 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시초선은 그냥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요 정도의 그림은 딱 30도가 될 거예요. 맞지? 근데 이제 색깔 맞죠? 이걸 30도, 핑크로 30도를 그려봤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390도 라는 바늘을 한번 그려봤다고 치면 당연히 바늘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왜냐면 360도에다가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그렇지? 또 뭐 어떤 새끼는 750도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이 바늘을 나타낼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야. 니네가 이렇게 찍혀있는 사진을 딱 봐서 찰칵하고 있는 스샷을 딱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30도인지 또는 한 바퀴를 돌아서의 390도인지 또는 두 바퀴를 돌아서의 750도 또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부호로 읽으면 마이너스 몇 도예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될 거야. 동영상으로 찍으면 저게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겠지. 어떻게 돌고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진으로만 찰칵 찍혀 있으면 요 그림이 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퉁 칠 수 있는 한 가지의 표현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얘를 야, 몇 바퀴 돌았는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표기를 해주고 근데 그림은 30도랑 일단 사진은 똑같긴 해요. 라고 표기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림은 30도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무조건 360도 N이라는 거를 꼭 붙여 주셔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1, 2, 3, 4분면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네가 살짝이랬다. 찰칵 사진 딱 찍었어. 그랬더니 바늘이 이렇게 1, 4분면에 있어요. 그러면 이 1, 4분면에 있는 바늘은 어떤 여정을 거쳤냐 하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는 크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하기 90도 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60도 N은 기본으로 장착하고요. 360도 N 더하기 얼마부터? 90부터 얼마까지? 180까지 라고 말할 수 있고 3, 4분면의 일반각은 뭐야? 몇 바퀴 돌에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몇 도? 180도, 270도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4, 4분면은요. 360도를 N바퀴 돌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270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또다시 360도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이제 4, 4분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멀리 돌아오기보다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가깝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4, 4분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겠다. 일단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 90도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지. 걔보다는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즉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보다는 작은 각도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자, 이거는 절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느끼시면 돼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대. 즉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두 방을 탁탁 찍었더니 그 두 개의 바늘이 겹쳤다 뭐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자, 김치 했더니 빨간 놈이 아차 찍혔네 이러고 파파라치에서 아차 찍혔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바늘 알파와 베타가 같은 위치에 사진이 찍혔다. 그랬을 때 저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 결국 알파라는 각은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같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노란색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같다라는 거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정확하게 몇 바퀴가 되겠지.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바퀴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처럼 두 동경이 일치했어요 라는 말은 사진을 찍었더니 둘이 겹쳤대. 그 말은 너네 둘이 돈 각도가 딱 몇 바퀴 차이만 딱 나는구나. 애매하게 막 10도 차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동경이 반대다. 이럴 때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되나. 두 동경이 반대다. 자, 사진을 딱 찍어서 스샷을 딱딱 뭐 컨트롤 스크린 뭐 눌러서 일단 스샷을 찍었어. 그랬더니 알파라는 바늘은 이렇게 찍혔고요. 베타라는 바늘은 이렇게 찍혔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일반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알파는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아 모르겠다요 에헤 정도고 베타는 몇 바퀴 모르겠다에다가 으차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베타랑 알파의 차이는 일단 요만큼이 있는 거지.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180도. 따라서 여기서는 베타랑 알파는요 180도 차이가 나요 라고 쓸 수 있지만
동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뭘 깔아줘야 돼? 아니, 서로 몇 바퀴 더 돌았는지 모르겠어. 360도 n을 항상 붙여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봅시다.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일대를 보자. 자, 김치, 치즈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간 거고 뭐 몇 바퀴 이제 표시 안 했을 뿐이야. 그 다음에 베타는 항상 각은 반시계로 잰다고요. 아하, 이렇게 갔을 거야, 그죠? 근데 x축 대칭이라는 건 요만큼의 이차랑 여기 비어있는 의차가 같은 거지. 그럼 둘을 더하면 딱 몇 도가 돼? 360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은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관계를 나타내려면 더해주는 게 낫겠네. 둘을 더하면 딱 뭐가 된다야? 360도가 된다 이거지. 하지만 또 몇 바퀴 돌아야지 모르겠다며.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360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데 요 n 자체를 지금 뭔지 모르는 정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n으로 쓰든 n 플러스 1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몇 바퀴란 뜻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는 굳이 n 플러스 1을 안 쓰고요. n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번에 y축에다가 한번 대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김치, 치즈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베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았다라는 거고 알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았다라는 거야. 근데 y축 대칭이라는 건 이게 같은 거지. 그럼 이번에 노란색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면 핑크 더하기 노랑이 딱 몇 도가 되는 거니? 180도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일 때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물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고요. 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치? 자, 그 다음 y equal x에다가 한번 대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 equal x에다가 대칭일 때 y equal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자 김치, 치즈 뭐 이렇게 있어요. 베타의 각은 이만큼, 그 다음에 알파의 각은 이만큼이다. 자, 근데 y equal x에다가 대칭이다라는 말은요, 요 베타가 있는 이 조만한 각이 여기에 있는 조만한 각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노랑 더하기 핑크 하면 딱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 그래서 이처럼 y는 x에다가 대칭인 두 바늘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땐 또다시 둘을 덧셈으로 표현해주면 몇 도네? 90도네. 동영상인지 몰랐어. 360도 n 이건 항상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해볼 겁니다. 책에는 없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자, y는 x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다고 칩니다. 잘 보이게 그려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알파가 있고요.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요 정도의 베타가 있을 거야. 맞나? 그러면 알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간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나 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얘네들은 위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잘 보셔야 돼. 노란색의 90도에서 이만큼 남아있는 부분 있죠? 그게 여기랑 똑같지. 그지? 그러면 노란색에 일단 90도에다가 떨거지 하나가 있었고 핑크색도 90도에다가 떨거지가 있었는데 떨거지가 떨거지니까 떨거지랑 떨거지 합치면 몇 도야? 90도. 그러니까 90에 90에 90이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대칭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0도 플러스 360도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책이 없으니까 알아서 잘 해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일반 각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자, 우리의 목적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냐면
삼각 B라고 했던 그 직각 삼각형에서만 디파인 되었던 그 친구들을 함수로 바꾸고 싶다는 거고, 함수로 바꾸고 싶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y는 x의 제곱 아니면 뭐 y는 지수함수 뭐 2의 x승 등등처럼 똑같이 x축, y축 그 좌표 평면 위에 똑같이 갖다 놓고 그래프를 비교하고 하고 싶다는 게 우리 마인드야.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친구들은 당연히 정의역 x의 정체가 실수잖아요. 그치?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삼각 B의 요 세타 자리에 들어가는 건 바로 뭐가 들어가? 30도, 뭐 60도 같은 도가 들어가지, 도. 얘는 실수야, 아니야. 아니거든.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y는 x의 제곱이나 2의 x승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그 우리의 좌표 평면에 30도라는 걸 갖다 넣을 수가 없어. 단위가 다르니까. 그럼 정확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뭐 교점을 찾든 그래프를 비교하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짓이 뭐냐면 바로 뭐 머시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각도, 이걸 몇십 분법이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실수로 바꾸고 싶다라는 과정, 그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호도법이 뭔지 결과는 알 거야. 여러분들 180도가 얼마야? 파이잖아, 그죠? 대충 알지? 근데 그 이유가 뭔지만 좀 생각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왜 180도를 파이라고 바꾸어야 되느냐? 삼각 B를 함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원래 관찰하던 그 좌표 평면 위에 똑같이 올려놓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자,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자. 단위원 말고.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 당연히 호의 길이는 내가 부채꼴을 얇게 잡으면 호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가 뭐 당연히 두껍게 부채꼴을 잡아주면 호의 길이가 굉장히 길 거니까 그 사이에 딱 반지름의 길이 R과 호의 길이가 똑같이 R로 잡힐 때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런 상황이 어떨 때일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본 거야. 알파도, 뭔진 몰라도 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비례식으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비례식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이 사실은 알고 있어. 호의 길이는 무슨 각에 비례한다? 중심 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였지. 자, 그러니까 작은 부채꼴의 둘레. 네, 야, 원의 둘레는 얼마라고 알고 있디? 2파이 R. 오케이, 호의 길이 대 호의 길이지. 그게 중심각 대 중심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도 대, 자, 당연히 한 바퀴는 몇 도요? 360도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알파도가 360도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치? 그러면 알파도가 얼만데? 라고 했을 때 2파이 분의 360도. 그러면 이것을 파이 분의 180도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맞아? 요 특이한 상황, 바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특수한 이 알파도라는 시츄에이션을 우리끼리 야, 뭔가 재밌지 않냐? 새로운 단위로 정의하자.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자라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진이는 내가 대가리를 깰 것이야. 뒤에서 조용히 자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도법에서 그냥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고, 사실 지금까지
뭐 무슨 직거리를 하려고 또는 뭐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런 건 사실은 문제 푸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너네가 수학을 좋아한다면 좀 배경을 아셔라 라는 것 뿐이고 너네가 오늘 외워야 될 건 딱 하나지. 이거 분수로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우리가 원래 알던 180도라고 하는 그 60분법에서의 단위를 실수 뭐랑 같다고 실수 파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자. 물론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지만 그 라디안은 생략을 하여 그냥 180도가 실제 우리가 그 아는 그 숫자 3.141592 어쩌시구인가요? 뭐 이런 것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그냥 사람들끼리 합의를 봤음이라는 결과물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도라는 걸 굳이 안 써도 실수, 파이 가지고 모든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실수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자, 180도가 파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처음 보는 낯선 상황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여러 가지 각도를 호도법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0도,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아마 내가 90도 썼을 거고, 그 다음 120도도 썼겠지. 150도도 썼을 것 같은데, 180도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슬슬 270도로 갔다가 360도로 갔나 내가? 네. 오, 역시. 자, 얘를 한번 표기해보자. 그냥 익숙해질 거야, 달달달달. 처음에는 기준점을 잡으면 돼. 180도가 파이야. 그죠? 절반인 90도는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럼 180도 3띵 하자. 60도는 3분의 파이. 180도를 나누기 4 하면 돼요. 45도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바로 옆에 있는 60도를 또 반띵 하면 돼요. 30도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0도는 그냥 0이랑 똑같아. 자, 그 다음 120도도 아는 각을 만들어 가자. 60도 2배 하면 돼요. 그럼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 파이. 30도를 5배 하면 150 만들 수 있겠다. 6분의 얼마? 6분의 5 파이. 270도는 90도 3배 하면 되겠다. 2분의 몇 파이? 2분의 3 파이. 180도를 정확하게 2배 한 게 360도는 몇 파이? 2 파이. 한 바퀴가 2 파이겠군.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치? 자, 그럼 이 호도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4분면, 4분면의 각도 다시 한번 이번에 호도법으로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자, 바로 1,4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 오, 야, 360도 곱하기 n이니까 뭐야? 2파이가 n개 있다지.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건데 파이는 보통 맨 마지막에 써요. 그치? 그러니까 2파이 n보다는 2n파이가 좀 익숙해. 그래서 2n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n파이 플러스 자 90도가 뭐라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1,4분면의 각은 호도법으로 이렇게 2n파이보다 크고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미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2,4분면의 각은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요 2n파이 더하기 180도 180도가 얼마? 파이 미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3,4분면 마찬가지입니다. 2n파이 더하기의 파이 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2n파이 플러스 자 270도니까 몇 분의 몇 파이? 오케이 위에 표 보시면서 너네가 직접 쓴 거 보시면 돼. 2분의 3파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4,4분면만 좀 다르게 할게. 4,4분면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어버릴 거야. 시계 방향은 무슨 수라고 했지? 음수라고 했죠. 맞냐? 자,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할 거야. 이게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각이야. 그쵸? 자, 그거보다는 클 것이고 2n 파이. 몇 바퀴 딱 돌았다 하니까 그게 바로 x축의 양의 방향을 의미하는 각도입니다. 그거보다는 미만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어떤 x축 또는 y축 위는 4분면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90도는 1,4분면도 아니고 2,4분면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건 알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호도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또한 호도법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더래. 자, 봅시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 R, 여기를 L, 넓이를 S라고 하자.
됐나? 자, 그럼 먼저 호의 길이에 대한 표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호의 길이는 당연히 무슨 각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할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원의 호의 길이 L과 원 전체의 둘레야. 전체 둘레는 얼마지? 2파이 R. 그게 바로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심각이 세타. 그리고 한 바퀴는 몇 도? 360도. 근데 도형아 이제 360도는 뭐라고 말한다고? 2파이라고 말을 한다고. 자,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비례식을 이용을 해보면 바깥에는 L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 이퀄 2파이 R에다가 세타를 곱한 것이 되고 2파이를 딱딱 지워주심으로써 바로 L,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때 이 세타는 더 이상 도가 아니야. 호도법이야.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라고.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짜리인 부채꼴이 있다고 쳐. 그때 그 친구의 호의 길이는 얼만 거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거 중딩틱하게 풀 수도 있어. 중딩 때 어떻게 풀었니? 아, 원 전체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얼마? 3. 근데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 얼마? 45도. 이렇게 중딩 때 풀었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멋지게 45도가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따라서 L은 R 곱하기 세타다라는 공식에 의하여 3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센티미터군요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정도지.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중딩 때 하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냥. 자, 마찬가지 넓이도 중심각에 비례하거든 도영아. 그렇지. 눈꺼풀 뒤에는 답이 없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와 원 전체 넓이 얼마냐? 파이 R 제곱. 얘들 또한 중심각 세타랑 한 바퀴 2파이에 비례한다 이거지. 자, 따라서 S랑 2파이를 곱한 것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세타다. 파이 지우시고 정리를 하면 S가 바로 여기다 할까요? S가 바로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세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교를 부렸지. 여기 R제곱 세타 중에 R 하나 곱하기 세타 하나. R 세타가 바로 위에서 뭐야? L 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이 30도 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당연히 중딩 때처럼 해도 된다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30 하면 돼요. 근데 좀 잘난 척 하려면 세타가 몇 파이니까 6분의 파이 180도 넣는 게 6이니까 공식을 이용하면 현재야 2분의 1 곱하기 뭐 제곱 곱하기 뭐? 5의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즉 12분의 25파이라는 넓이군요 라고 빨리 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치? 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4cm고요 구해봤더니 호의 길이가 8이에요 그때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세요 하면 2분의 1 곱하기 L 넓이는 16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잘난 척하는 것뿐이지 대단한 게 아니니까 쫄 필요 없다고. 그냥 결국 유도는 우리 중딩 때 했던 그 비례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데 외우는 것도 대단치가 않아. 못 외우겠으면 이거 유도를 해. 한두 번만 써보면 돼요. 됐슈? 기억 좀 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순어자로 가서 여기 부채꼴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시간 잠깐 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자.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 8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다. 야,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뭐야? 사진을 찍었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거지. 그 말은 정확하게 몇 도 차이만 나면 돼. 그치? 360도 곱하기 얼마 몇 바퀴 차이만 딱 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먼저 기억이라는 걸 보면 마이너스의 102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랑 가까운 360의 배수 뭐 있냐? 오케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80도에다가 얼마만큼 다시 더해주는 거야?
60도만큼 더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림이 60도랑 똑같이 80도랑 똑같은 건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640도니까 성원아 얘랑 비슷한 360도에 비해서 뭐 있어? 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돼? 80도. 따라서 얘는 똑같이 생겼겠구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0이니까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80도만큼만 더해주면 되니까 스샷 찍으면 똑같겠지 뭐. 자, 리을은 360도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냐? 아이고, 110도나 더해야 돼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지후야 800도는 뭐요? 에다가 80도만큼만 더 더하면 되니까 80도랑 그림이 겹칠 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거는 1080도겠죠. 1080도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냐? 70도. 10도 차이가 나니까 사진이 겹치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 2번 같은 유형은 틀리시면 안 되겠지. 한번 볼게. 세타가 3, 4분면에 가기래. 그럼 세타를 한번 표기해 봅시다. 3, 4분면이니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270에서 미안합니다. 180에서 270이겠지. 자, 그래서 얘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건데 항상 일반 각이니까 뒤에 뭘 붙여주는 거야? 360도 n 몇 바퀴 돌지 몰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반띵을 한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90도 플러스 180도 n 보다는 크고 135도 플러스 180도 n 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저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모르는 건데 당연히 이 n이라고 하는 건 제로 바퀴일 수도 있고 한, 둘, 셋, 넷, 다섯 바퀴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관찰해 볼게. 자,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 초과? 90초가 뭐 미만? 135도. 이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 27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15도보다는 작아요. 이거 몇 사분면? 그치? 그치? 270보다 크고 315보다 작다는 여기 있는 걸 테니까요. 그치? 이거는 4사분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잘 봐. 여기가 360도가 되지. 360도가 된다는 건 어차피 그거 무시해도 사진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또다시 얘가 뭐 초과가 돼? 또 90초가 135 미만이랑 똑같은 그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얘랑 여기 겹쳤지. 그럼 또 얘도 2사분면일 거야. 그럼 그 다음인 3을 집어넣으면 1일 때랑 겹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 서로 다른 건 이 두 종류밖에 안 나오겠구나 해서 정답은 2사분면과 또는 뭐 4사분면 답이 두 개로 써줘야 되는 거지. 채점해. 왜 묵음으로 씨발하고 지랄이세요? 개새끼야. 3번. 인성이 보여, 인성이 짜스가. 자, 3번. 집 가서 또 글 쓰면 안 됩니다. 일반각 틀린 개붕이 썰푼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 외우지 말라고. 그림을 대충 그려서 매번 느끼면 돼. 일치한다는 건 치즈, 김치 했을 때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이렇게 겹친다는 뜻이니까. 둘이 정확하게 이만큼은 같은 건데 이제 몇 바퀴 돌았냐만 서로 모르겠다 이런 거니까요. 둘의 차이. 바로 세타로 쓸게. 4세타랑 세타의 차이가 딱 얼마만큼 나겠구나. n바퀴 나겠구나 라고 쓰면 되지. 자, 슬슬 2n파이라고 쓰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해됐죠? 맞지? 자, 그러니까 현재 3세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2n파이야. 그런데 이제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이제 바꿔보면 3분의 2n파이야.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뭐에서 뭐 사이라고 줬냐면 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저 n자리에다가 정수 1바퀴, 2바퀴, 3바퀴를 집어넣으면서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니까 안 돼요.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4파이로 되네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2파이가 돼서 또 미만이니까 안 되지. 이 새끼밖에 없네. 답은 3분의 4파이였군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입니다.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그림을 그려. 외울 필요 없다고. 자, 요렇게 알파가 있고 김치 했더니 베타가 이렇게 있단 거야. 각은 무조건 반시계로 센다고. 이렇게가 알파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베타인데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핑크랑 노랑이 같단 말이야. 둘을 더하니까 딱 몇 바퀴가 되네?
한 바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각의 합이지 이번에는. 세타라는 각과 4세타라는 각이 바로 한 바퀴의 몇 배, n 바퀴가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맞냐? 자,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건 현재 필기 할 거면 딴 데다가 하시고 필기 안에도 이 정도 7문제 정도 대가리에 집어넣으세요. 5분의 2n 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세타라는 친구는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는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야 돼. 미스터 황 n에 얼마 집어넣어야 됩니까? 3, 그치? 2만 집어넣으면 5분의 4. 근데 5분의 4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냐? 그치? 그럼 2인 5분의 4파이도 될 거야.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6. 5분의 6도 되나? 1.5보단 작지? 되네.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8은 어때요? 1.6인가 5분의 8은?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답은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더하래. 둘을 더하면 딱 5분의 10파이니까 정답은 2파이가 되겠군요. 어디? 예? 뭐요? 나 잘못했니? 그래서 답을 360도 써서. 아,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둘 똑같은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4분의 3파이가 몇 도야? 항상 이런 건 자꾸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 그렇지? 파이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80도. 익숙해지면 점차 외워질 겁니다. 그냥 135도다 이런 거니까.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지켜서 그리는 게 나을 테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중심각 여기가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6파이 이렇게 나왔네. 자, R 반지름 모르고 넓이 S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R부터 구해보자. 자, 공식 L은 뭐 곱하기 뭐다? R세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L이 바로 6파이야.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중심각이 4분의 3파이야.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8이네. 그쵸? 자, 그 다음 넓이 S에 대한 공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이거나 또는 R 하나랑 세타를 예로 바꾸면 뭐이기도 해요? 2분의 1 RL 1이기도 하겠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다 정문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제곱 귀찮으니까 RL로 가겠습니다. 바로 2분의 1 곱하기 R 방금 8이라 구했고 L 자리 6파이라고 구했음. 따라서 넓이는 24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B에서 A를 빼면 24 빼기 8은 16.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뿔인데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다. 원뿔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4야. 그 다음 모선의 길이가 10이다야. 그러한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리가 먼저 밑넓이는 따로 구해놓자. 이건 중딩 때 많이 했다. 자, 밑넓이 얼마요? 16파이, 파이 r 제곱 당연히 아시는 거고. 이제 옆넓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전개한 전개도를 머릿속으로 그릴 필요가 있었지. 이렇게. 자, 전개도에서 중요했던 거. 서로 말아서 똑같은 길이는 당연히 길이가 같다지. 그래서 옆면의 호의 길이는 이 새끼의 둘레이 몇 파이? 8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선의 길이가 10이 되는 거니까. 굳이 중심각을 알지 않아도 돼요. R 알고 L 아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그렇지? 따라서 중심 넓이래. 옆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RL 해주시면 40파이가 될 테니 둘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 56파이. 부피? 아니, 부피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높이 구해가지고 파이 r 제곱 h 곱하기 3분의 1을 했다고? 자, 7번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8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를 R이라고 두고 여기를 R이라고 두고 둘레의 길이가 총 18이니까 여기는 18 빼기 몇 R이야? 2R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지금 내가 반지름 R 알게 된 거고 호의 길이 L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넓이 S를 이걸로 하면 한 방에 굳이 세타 갈 필요 없이 구할 수 있겠네.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우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최대값만 구할 건데 이거 굳이 전개하면 바보지. 우리 충분히 알아요. 2차 함수잖아. 꼭지점만 찾으면 되지. 근데 얘는 R 이퀄 0일 때 X축을 지나고 얘는 9일 때 X축 지나니까 꼭지점은 정확하게 0과 9의 가운데인 얼마일 때? 2분의 9. 그러니까 R 자리가 2분의 9일 때가 정답이겠구만. 대입을 해보면 S는 2분의 1 곱하기 이 새끼 2분의 9. 여기다 대입하니까 9. 정답은 4분의 81. 2번. 예, 뭐 나쁘지 않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되셨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후에 이제 삼각함수만 몇 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이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벗어나서 삼각형을 어디에서 약속 정의할 거냐면 원 위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약속을 지금처럼 중학교 때는 다 까먹고 새롭게 공부하셔야 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거기에 동경 세타가 있다고 치자.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이 세타인 상황. 그러면 당연히 원과 이 동경 사이에 교점 P가 생길 거 아니냐. 그치? 요 P라는 친구의 X좌표랑 Y좌표가 당연히 있을 것이야. 그죠? 그 녀석의 X좌표를 우리는 앞으로 코사인 세타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Y좌표를 사인 세타라기로 약속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동경의 무엇을?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의 세타라고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단위원 1,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요. 단위원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R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X좌표긴 한데 반지름 R로 나눠주면 되고요. 사인 세타를 Y좌표긴 한데 반지름의 길이 R로 나눠주면 돼. 그러나 여전히 당연히 기울기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요. 탄젠트 세타는 똑같이 X좌표분의 Y좌표 또는 동경의 기울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그 반지름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 느낌상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도 빗변분의 이거 해놨으니까 그 빗변 역할을 R이 해준다고 느껴주면 되겠지. 중요한 건 이거지. X를 무조건 코사인을 무조건 X좌표, 사인을 무조건 Y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를 기울기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삼각함수의 값을 한번 원 위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0이 있고요. 그 다음 6분의 파이가 있고 4분의 파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3분의 파이 있네가 써놨겠지. 3분의 파이 있을 것이고 2분의 파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도 있네. 그 다음에 6분의 5 파이도 있네. 그 다음에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파이까지 이렇게 있다. 자, 얘네 대하여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원을 그려놓고 보면 어렵지가 않다고요. 자, 원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직까지 파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아는 도로 표현 해볼게. 6분의 파이부터 딱 쭉쭉쭉 도로 불러볼까? 몇 도? 30도, 45도, 60도. 자, 얘를 180이라고 생각하고 약분하면 된다. 얘는 90도, 120도, 180 약분해. 15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씩 점을 찍어가면서 그 친구의 x좌표, y좌표 기울기를 따져가면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30도부터 표기해 봅시다. 30도는 요 정도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의 x좌표, y좌표를 따져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삼각비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자. 자, 여기 아는 60도까지 다 채울게 빨리빨리. 얘가 얼마? 코사인 32도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 사인은 거꾸로 30도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삼각비로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히 직각 삼각형에서 그 뭐지? 뭐 1대 2대 루트 3인가 그 삼각형이었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각들을 얘네들을 이용하여 한번 구해볼 겁니다. 먼저 0도부터 해볼게요. 0도. 0도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원래는 몰랐었어야 돼. 그치? 근데 이제는 알아요. 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뭐야? 바로 이거지. 그치? 그 녀석과 원과의 교점이 당연히 여기죠. 당연히 뭐 컴마 뭐니? 1,0이지.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니까 뭐야? 1.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니까 사인 제로는 0. 탄젠트는 뭐라고? 이 동경의 기울기. 기울기가 누워있으면 기울기가 0. 자, 그 다음 90도 봅시다. 90도는 딱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야. 교점이 당연히 뭐 컴마 뭐겠니? 0,1. 반지름의 길이 일자리 원이라고. 자, 그럼 먼저 코사인 값은 무슨 좌표? x좌표 0.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이렇게 딱 서 있는 건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없어. 자, 그 다음 120도를 볼 건데, 자, 이제 그림에다가 슬슬 그리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쉽습니다. 120도는 요 정도지. 90도에서 30도만큼 더운 거지.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삼각함수 값을 찾는데 비교가 될 것은, 또는 참고가 될 것은 요거 몇 도야? 60도. 얘를 참고하면 120도를 금방 찾을 수 있겠다. 서로 x좌표가 반대겠네. 맞죠? 근데 요 녀석의 좌표를 미리 써둘까? 이 친구 60도니까 요거야. 뭐 컴마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이었다. 얘를 보면서 대답하면 빠르겠네. 자, 코사인 120도는 이 녀석 코사인이니까 이 새끼 무슨 좌표인데? x좌표일 건데 얘랑 정확하게 무슨 축대칭인 상황이겠니? y축대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띄어요용 값이 y좌표니까 둘이 이거랑 이거 뭐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인 거야. 그럼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얘랑 얘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만 붙어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150도. 150도는 요 정도에 딱 그려질 건데 참고가 될 만한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30도네. 정확하게 또 y축 대칭일 테니까. 그럼 요 30도 6분의 파이에 대한 좌표들을 봐두면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 자, 150도에 대한 코사인부터 봅시다. 코사인 무슨 좌표? x좌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은 y좌표인데 얘랑 얘 둘이 y좌표 뭐하네? 같네.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또 기울기 반대인 거 보이실 거야. 30도의 기울기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 180도라고 하는 건 쭉 하고 온 여기지. 뭐 컴마 뭐니? 마이너스 1,0. 오케이. 그럼 그대로 코사인 x좌표 1그치다 마이너스의 1. 사인 y좌표네 얼마? 0. 탄젠트 기울기네요. 평평한데요? 0. 자, 이번에 270도는 바로 요거야. 요 밑에 있는 새끼야. 뭐 컴마 뭐냐? 0,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자, x좌표 얼마? 근데 x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그러니까 0. 기울기는 없어요. 근데 기울기가 뭐라고? 탄젠트. 기울기는 없다고. 자, y좌표가 뭐라고?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자, 그 다음 360도라고 하는 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을 테니까 맨 처음 시작인 1,0과 같아요. 맨 처음인 1,0과 같아요. 1, 빵이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 가계 변환 공식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가계 변환 공식 같은 거를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런 원리, 정의를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단숨에 알아낼 수 있냐면 삼각함수의 부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x는 무슨 좌표? x좌표. 자, 사인 세타는 y좌표. 탄젠토 세타는 기울기. 자, 그러다 보니까 4사분면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1사분면 당연히 x도 y도 다 기울기도 다 뭐야? 다 양수지. 그러니까 x도 y도 기울기도 다 양수야. 그냥. 근데 이제 2사분면으로 오면 하나씩 보면 돼. 야, x좌표는 뭐야? 음수. 마이너스 콤마. y좌표는 양수. 사인이 양수겠구만.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수. 자, 이제 4사분면의 x, y 기울기.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기울기는요? 양수. 자, 이제 4사분면의 x, y 기울기. 오른쪽이니까 x좌표, y는,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삼각함수의 부호를 4분면을 알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좌표고 탄젠트가 기울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요 부호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여러분들 올, 사, 탄, 코 이렇게만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어. 왜 그런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들어봤겠지 뭐 올사탕코 해가지고 반식의 방향으로 양수인 녀석들만 불러보면 올사탕코 모두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다 라고 외웠겠지만 이유를 좀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라는 것 뿐입니다. 됐죠? 또한 저러한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원을 보시면 요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이 있다고 치자. 맨 처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단위 원에선 x좌표가 바로 코사인이고 y좌표가 바로 사인이고 동료의 길이가 바로 탄젠트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닐 때만 좀 나눗셈이 들어가줘야 될 뿐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땐 그냥 좌표가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두고 이렇게 동경 세타가 있으면 바로 이 녀석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수상에서 뭐라고 배웠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이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공식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항상 얼마다? 항상 1이다라는 거지. 뭐 궁금하면 저기서 다 해봐. 다 맞단 말이야. 1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4분의 3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다 된단 말이에요. 맞죠? 또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로분의 세로 아닌가? 그러니까 뭐 분의? 그렇지. 그래서 탄젠트의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당연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요 두 개가 문제에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아도 당연히 써야 될 식이야.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막상 당연히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단위원 위에서 구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즉 중딩 때 했던 삼각 B의 이미지를 그대로 계승을 하면 돼요. 일단 뭐 부호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일단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길이를 구해서 삼각 B를 구해도 그 다음에 야 3, 4분면인데 코사인 값 구하래. 그럼 무슨 수를 알아서 쓰면 돼요?
음수 알아서 쓰면 되지. 사인 값 구하려는데 그 사인 세타, 세타가 2, 4분면에 있대. 그럼 알아서 무슨 수야? 양수. 내가 만약에 탄젠트를 구하고 싶은데 그 각이 4, 4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럼 마지막에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일단 뭐분의 뭔지를 빠르게 구해놓고 부호만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지? 예시로 보면요. 첫 번째 예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래? 2,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래요? 5분의 3이지. 그러면 그냥 사인이 우리가 아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직각삼각형 일단 만들어서 그려요. 그럼 당연히 대충 삐따고라서 하면 나머지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얼만데? 4. 여기에 일단 세타의 느낌을 일단 그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원래 알던 삼각비로는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죠. 하지만 2, 4분면이라는 거 했어요. 2, 4분면의 코사인은 무슨 좌표지? X좌표니까 무슨 수야? 음수.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똑같이 탄젠트 세타도 일단 삼각비처럼 구해놔. 4분의 3이죠. 근데 2, 4분면의 기울기잖아. 무슨 수요? 음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타가 말로 하면 이거 몇 사분면에서 몇 사분면이라는 뜻이니? 3, 4 또는 4, 4분면이라는 뜻이겠지. 자, 근데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5래. 그럼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13분의 5가 되게끔 대충 그려놓고 보자고. 삼각비처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13이라고 5라고 하면 남아있는 건 당연히 얼만겨? 12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자, 문제 일단 다시 보게.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5다야. 근데 일단 세타라는 친구는 3 또는 4, 4분면 아직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자, 일단 탄젠트 세타 몇 분의 몇인데? 5분의 12. 이제 이제 부호를 슬슬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 4분면이면 기울기는 뭐야? 양수. 4, 4분면이면 띠용. 둘 다 되나? 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야,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5라고 줬어. X좌표가 양수래. 근데 3, 4 중에 양수인 건 어디야? 4지. 아, 그러면 이 말은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었음을 코사인의 부호를 보고 준 거고요. 그럼 4, 4분면에서의 기울기는 어떠니? 음수겠네. 하고 내주실 수 있다는 거지. 자, 페이지 95페이지 오셔서 삼각함수의 뜻부터 빠르게 대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점 5와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원을 그리십시오. 꼭 그리십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정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릴 수 있고 빗변의 길이가 얼마임을 직감할 수 있어? 빗변의 길이가 5임을 직감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일단 5배 사인 세타, 5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너스 4배의 탄젠트 세타 하나씩 보자. 5배, 마이너스 4배 한 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자, 사인 세타는 무슨 좌표라고? Y좌표라고. 하지만 반지름이 있을 때는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 근데 반지름이 5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무슨 좌표야? X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4야. 근데 반지름이 5니까 5분의 마이너스 4야.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 동경에 뭐라고? 기울기.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겠지. 뭐분의 뭔겨? 4분의 3인겨.
따라서 마3, 마4, 빼3이니까 답은 마10 이렇게 나오겠네. 필기 잘해보라 이 말이야.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 정리할게. 세타를 보자마자 이거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머릿속으로 4사분면 생각을 해두시고 누가 무슨 수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거 바로 절대값을 풀면서 갈게. 맨 앞에 그냥 절대값이 없는 건 그냥 사인에다가 코사인에다가 탄젠트까지 그대로고요. 이제 절대값 하나씩 풀게. 자, 요 녀석의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어떤데? 음수.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로 나와? 플러스 사인으로 나오지. 그 다음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양수겠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뭐로 나와? 마코로 나오겠지. 또 탄젠트는 기울기도 무슨 수?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탄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이 사인만 남겠군요. 답 쓸 땐 제대로 이 사인 세타라고 쓰세요. 문제 풀 때 SCT를 조금 줄여 쓰더라도 답을 C 이렇게만 쓰면 대가리 깹니다. 자, 그래서 10번. 자, 1-2 사인 코사인 분의 이거 빼기 이거를 다 간단히 해주세요. 자, 하나씩 간단히 할게. 자, 1-2 사인 코사인 그거 분의 사인의 제곱 빼기 코사인의 제곱.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문제에서 따로 안 알려줘도 당연히 쓰듯이 삼각함수에서도 이 관계는 문제에 안 줘도 당연히 내가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특이한 방법이긴 하나 여기는 1을 오히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분모가 좀 신기하게 뭐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예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위에는 합차 공식을 한 번씩 찢어놓자. S 빼기 C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한번 나눗셈을 해주시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일단 왼쪽 정리는 끝. 자, 이제 오른쪽 봅시다. 탄젠트 마이너스의 1 분의 탄젠트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왔는데 탄젠트도 항상 뭐 분의 뭐로 바꾸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자. 라서 코사인 분의 사인 빼기 1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 플러스의 1 이렇게 쓰시고 당연히 번분수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은 걸 둘이 무슨 셈? 뺄셈 하래. 정답은 얼만 거야? 제로네. 그치, 요 아이디어 1이라는 걸 오히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풀어야 되는 아이디어는 지금 이 문제들 요 유형의 문제 풀 때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해두고 탄젠트도 무조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대부분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이 테크닉을 기억해 주시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법이네. 자, 2사분면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고요. 사인 세타가 13분의 5래. 바로 직각삼각형으로 구할게요. 일단 13분의 5가 사인이 되게끔 직각삼각형을 그려. 근데 2사분면인 것만 잘 기억을 해둬. 나머지 하나는 대충 피타피타로 나올 거야. 얼마야? 12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일단 삼각 비로는 몇 분의 몇인데? 13분의 12인데 천천히 부어만 볼 거라고. 2사분면에 시영아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2사분면의 x좌표 뭔데?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탄젠트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는 일단 12분의 5라고 질러둬요. 삼각 비로 그렇잖아. 그 다음에 현재 2사분면의 기울기는 어때요?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된다. 자, 그럼 계산 결과 코사인을 뒤집어라 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니까 그대로 빼기 12분의 5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3을 약분.
자, 그 다음 유형 12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루트 3일 때 1 빼기 사인 제곱,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많이 하는 식변형이야. 이 호상에서 중요합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뭐식갱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제곱하는 테크닉은 많이 쓴다. 왜냐면 제곱함으로써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나올 건데 그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까지 진화하고요. 그게 제곱하면 3분의 1입니다. 그치?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또 뭐냐면 문제에서 1 사인의 제곱 곱하기 1 코사인의 제곱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보셔야 된다.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거 항상 써먹는 거라 했지. 문제 안 줘도. 그러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은 오히려 뭐야? 코사인 제곱.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오히려 뭐야? 사인 제곱. 따라서 주어진 식은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통째로 제곱하면 됐겠구만. 9분의 1이겠네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두근의 합부터 보자. 근과 계수로 두근의 합은 얼만디?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실제로 둘이 더해보면 얼만디? 2 사인. 따라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자,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근과 계수로 뭔디? 2분의 k. 근데 실제로 곱해보면 뭔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드는 것이 야 그러면 이제 사인이니까 코사인 구하고 이제 둘 다 대입해야 되겠다. 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거야. 항상 제곱이 보이면 다시 한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1을 이용하면 나는 이미 사인을 아니까 굳이 코사인 구하기 싫단 말이야. 여기서 누구는 하고 정리하고 대입하면 돼. 그렇지.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다를 대입을 해주시면 사인 제곱에서 괄호치고 1 빼기 사인 제곱 빼라 이 말이야. 그럼 몇 배 사인 제곱? 2배 사인 제곱 빼기 1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배의 16분의 9 빼기 1이다. 16분의 18 빼기 1이니까 16분의 2네요. 8분의 1이겠구나. 하고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한번 삼각함수의 뜻 대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